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375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이적 후에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른 선수 탑 7을 뽑는 자리입니다. 그 발음 잘해주세요. 데뷔전이 뭐 데미지를 입은 선수 막 약간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데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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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 후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른 선수들 네. 탑 7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왜 갑자기 또 들고 들어왔나요? 권창훈, 루카쿠. 루카쿠 네. 지금 데뷔전에서 그렇죠. 활약을 데뷔골을 보여준 넣은 선수들, 있- 눈에 네. 띄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전에 이 주제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때는 멤버가 저는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 왜 어디 갔죠? 그때 뭔가 장지현 의원이 빠지고 아시안 게임 갔나? 하여튼 뭔가 갔어요. 네. 그래서 맞아 아시안 그때는 게임 또 갔나? 정순주 아나운서가 아니었죠. 아니었고 신하영 아나운서였고 장지현 의원을 그때 대신한 사람이 소준일 캐스터.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3명 중에 2명이 빠진 상태에서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 또 그 사이에 약간 또 변화 업그레이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장 의원님을 모시고 한번 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네. 하는 거예요. 어떤 이거는. 선수들이 있는지 한 의원님은 또 작년과 비교해서 전 좀 상당 부분은 겹치는데 네. 약간 새 것도 갖고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탑 7 중에 이제 한 명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선수 누굴까요? 유럽 축구를 오랫동안 좀 보신 분들은 야 인상적인 데뷔전 하면은 이 선수 생각나지 않을까요? 레코바. 네. 그 워낙 인상적이었던 센세이셔널했던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시에 뭐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었고 그것 때문에 레코바의 팬도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맞아요. 네. 네. 그런 계기예요. 그래서 레코바 선수가 사실 우루과이 명문 클럽이긴 하지만 나시오날에서 인터밀란으로 이적을 했을 때 그 시즌의 화두는 사실 호나우두였어요. 맞아요. 네, 입단 동기예요. 네, 네. 호나우두가 인터밀란으로 갔던 첫 경기였기 때문에 네. 호나우두에게 다 주목이 됐고 사실 레코바도 물론 기대를 많이 모았지만 레코바가 그 경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엄청난 왼발 두 방의 그 임팩트가 있었어요. 경기 말미에 네, 지고 경기 있는 말미, 경기인데. 교체 투입이 돼서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미사일 같은 왼발 중거리 슈팅이 하나 있었고요. 동점. 그리고 또 프리킥 골도 꽤 멀었어요. 거기서 또 왼발 프리킥 골도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역전. 이 왼발 킥 두 방. 네. 이 슈팅이 레코바에게 워낙 데뷔전에서 강렬하게 팬들에게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2대1로 이겼거든요, 팀이. 그래서 그날 주인공은 호나우도가 되질 않고 레코바가 됐는데 이거는 아마 골드 팬들에게는 거의 다 기억하네. 먼저 인상적인 데뷔전 하면은 레코바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럼 한 의원님. 저도 이 레코바 선수는 제가 예전에 얘기하긴 했었는데 네. 이 주제에서는 뭐 몇 번을 얘기해도 레코바 선수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극적이었던 게 레코바 선수가 이렇게 몇 분 오래 뛰지도 않았어요. 네네. 예, 굉장히 짧은 시간 들어가가지고 2개의 골이 다 엄청났던 골들이고 국내에 그 당시에 진짜 레코바 선수 팬들이 급증했어요. 예, 그래서 레코바 선수가 그 이후에 이제 일단 이 선수는 부상이 좀 잦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래서 풀 시즌을 많은 경기를 기대치만큼 소화하지 못한 시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터밀란에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애시당초의 기대치라든가 그 선수가 지니고 있던 그 포텐셜을 충분히 다 터뜨리지 못했던 좀 애석한 천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레코바 선수가 계속 좀 부상도 많고 이렇게 부진하고 이런 부침을 겪는데도 국내에 제가 알기로는 레코바 선수 이 당시에 어떤 인상을 깊게 받은 팬들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네. 사실 가시적인 업적으로만 따지면 우루과이의 축구 영웅은 21세기의 디에고 폴란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루이스 수아레스가 또 있지만 근데 레코바 선수가 가시적인 업적이 조금 부족한데도 팬층이 국내에서 유지가 됐었다. 그만큼 대단한 활약을 초반에 보여줬던 선수이고 장 의원님 말씀처럼 호나우두에게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이날 놀라운 것을 해낸 선수는 레코바였잖아요. 예전 K리그 할 때 네네. 김도훈 선수는 이제 상당히 좀 노장이고 네. 박주영 선수가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성남하고 이제 서울하고 경기를 하는 거죠. 모든 언론이 김도훈 대 박주영, 신구의 대결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 경기에서 해트트릭 하면서 막 진짜 스타가 됐던 사나이는 남기일이었어요. 그래요? 굉장히 제가 강렬하게 인상을 오. 받은 건데, 그건 물론 남기일 감독 뭐 데뷔전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래서 언론이 막 주목을 하고 막 펌프질을 하잖아요. 뭐 이 선수와 이 선수 뭐 그렇죠. 주목하세요. 뭐 그런데 정작
딴 선수가 나와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는 경우가 경우들이 많죠. 있죠. 남기름 선수는 물론 데뷔전은 아니었죠. 데뷔전이 아니라 이제 성격이 약간 유사한 면이 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수 누굴까요? 1988년 4월이었는데 이 앨런 시어러의 데뷔전. 네. 아,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상대팀 아스날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 아니, 그게 옛날인데. 알란 시어러 뭐. 선수는 목록에서 제외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알란 시어러 선수가 옛날에도 이때가 안 돼요? 이게 1988년 4월 9일이거든요. 네. 만 17살, 240일. 만 17세 240일입니다. 데뷔전에서 아스날전. 이 당시 소속은 원래 앨런 시어러가 팬들 아시다시피 뉴캐슬이 고향이고 뉴캐슬 원래 팬이었고 네. 뉴캐슬 입단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다가 뉴캐슬이 받아주질 못해서 사우스햄튼에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 가서 17살 241에 데뷔전 아스날전 헤드트릭. 저도 기록적으로 이거는 넣어야겠다. 왜? 앨런 시어러라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의 시작을 알리는. 네. 네. 이미 그때부터 싹수가 확실했죠. 네, 그런 선수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시 사우스햄튼에 맨 르티시에나 이런 아주 걸출한 공격수가 있긴 했지만 역시 어린 이 시어러의 시작을 알리는 그 헤드트릭, 그 데뷔전은 기록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순위에 넣습니다. 탑 7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탑 네. 2는 두 번째. 네, 누굴까요? 저는 세계 축구 역사에 의미 있는 한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네. 1975년 6월 15일 뉴욕 코스모스 대 댈러스 토네이도의 경기 펠레의 데뷔전입니다. 코스모스에서 네. 데뷔한 산토스에서 일단 한번 은퇴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8개월 동안 축구를 안 하고 있다가 미국 팀의 요청을 받고 이제 미국 리그로 건너가게 돼요. 네네. 그 당시 이제 미국 리그를 NASL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Northern America Soccer League거든요. 지금 이제 MLS에 비하면은 이 당시에 NASL은 약간 나이가 좀 많아서 그렇지 세계 축구 역사를 논할 때 꼭 들어갈 만한 선수가 예를 들어 한 100명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20-30명을 막 데리고 왔던 네. 리그가 NASL이에요. 펠레, 베켄바워, 크루이프, 조지 베스트, 에우제비오, 보비 무어 이런 선수들이 다 이 NASL에서 한 번씩 뛰었어요. 뭐 게르트 뮬러, 요한 네스켄스, 뭐 조르지오 키냐리아 같은 또 이탈리아 선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 NASL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성기가 지난 상황에서 그렇죠. 스타들이 간 거예요. 또 재밌는 거는 그 베켄바워 선수나 크루이프 선수는 NASL 뛰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본국으로 육성도 하긴 돌아가서 했죠. 뛰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잘했어요 또. 이제 그런 경우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경기를 제가 꼽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정말 큰 시장에 네. 펠레 선수가 75년 6월 15일에 뉴욕 코스모스 대 댈러스 토네이도 경기를 통해서 축구를 전파를 했어요. 이 축구를 미국에 성대하게 알렸던 한 판이에요. 이 경기에 이제 관중은 이제 이때 2만 명대가 들어왔었는데 이 펠레 선수는 이후에 북미 축구 역사의 모든 관중 기록을 펠레 선수가 뛸 때마다 이제 네. 경신하게 되거든요. 76년에는 5만 8천이 들어왔던 경기가 있고요. 77년에 6만 2천이 들어왔었고 또 77년 8월에는 7만 7,691명까지 들어온 경기가 있는데 이게 북미 축구 역사에서의 기록이에요. 또 은퇴 경기를 코스모스에서 또 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코스모스 대 산토스의 대결이었어요. 그러니까 펠레의 두 개의 소속팀 간에 네네. 이제 친선 경기를 했는데 그때도 역시 7만 5천 이상 또 관중이 들어왔고 뭐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뭐 미국의 그때 난다긴다 하는 연예인들이 다 그 축구장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펠레로 인해서 이 NASL은 물론 이 축구가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축구를 알리는 데 있어서 펠레로 인해서 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 굉장히 역사적인 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장희연님의 세 번째 선수는 누굴까요? 정말 데뷔전의 임팩트. 물론 풀시즌도 잘하고 이 선수는 뭐 엄청난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아까 레코바도 있지만 이 선수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죠? 호마리오. 네. 이 호마리오 선수는 원래 뭐 잘하는 선수죠. 네, 우리 팬들 아시다시피 88 서울 올림픽 때 팀은 브라질은 준우승했지만 소련한테 결승에서 져서 근데 득점왕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히딩크 감독이 아인토벤으로 데리고 가죠. 유럽 무대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 자국 리그는 뭐 거의 씹어 먹었어요. 우리 흔히 요즘에 하는 표현으로 아인토벤 시절에 5시즌 있었는데 167경기 165골이니까 그냥 매 경기마다 골을 넣는 골 넣는 장인이에요. 재능만큼은 엄청나게 좋은 선수예요. 대신 뭐 자기 제멋대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 선수들 조금 다루기 힘든 유형인 경우인 것만은 맞지만 기량만큼은 누구라도 의심할 수 없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골 넣는 장인. 움직임 또 너무나도 쉽게 컨트롤을 해서 이동 컨트롤 통해서 골을 정확하게 밀어넣는 그런 슈팅. 그리고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타이밍에서 골을 넣는 그러한 능력. 대단했는데 이제 이 선수를 바르셀로나가 결국 영입을 합니다.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호마리오가 집중이 되고 데뷔전 레알 소시에다드전 그날 넣었던 해트트릭이에요. 3골을 넣어서 데뷔전에서 호마리오가 주인공이 됐는데 그날 넣었던 골들을 보면 3개를 다 뭐 팬들 아시다시피 당시에 펩 가르디올라가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네. 3개 어시스트에 호마리오는 3개의 해트트릭 골을 다 만들어냈는데 첫 번째 골은 평소에 많이 넣는 패턴입니다. 패스 받아서 아주 가볍게 퍼스터치로 돌려놓고 구석으로 밀어넣는 그러한 득점. 그거는 호마리오가 원래 많이 하는 거고 두 번째 슈팅은 백힐로 오른발 백힐로 원투 패스를 주고 펩한테 다시 받아서 그리고 반박자 빠른 오른발 골을 넣은 거예요. 뭐 스포츠 뉴스든 뭐든 막 회자돼서 영대 그 데뷔전에서 골 넣었던 것들이 나오고 했던 명장면 중에 하나 세 번째 장면. 펩의 로빙 패스를 받아서 터치하고 바로 반박자 타이밍 뺏어서 그냥 로빙샷. 키퍼를 네. 넘기는 로빙골. 이거는 엄청난 클래스의 골입니다. 아마 올드 팬들은 저 장면 보면은 그냥 와 그때 엄청나게 미디어에서도 다뤘던 장면들이고 그게 데뷔전이었어요. 네. 그 데뷔전 해트트릭 하고 나서 결국은 뭐 야 호마리오 역시 대단하다 그랬죠. 그 데뷔전은 좀 엄청난 그 이후에도 뭐 해트트릭도 꽤 많이 했던 호나리오지만 그리고 나서 그 시즌에 이제 30골을 넣었어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선수로서의 어떤 관리나 성향 이런 거는 약간 제멋대로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바르셀로나에 있진 못했지만 데뷔전은 레코바만큼 인상적인 라리가 데뷔전이었습니다. 한의원님도 호마리오 있으세요? 네, 호마리오 선수 있죠. 호마리오 선수의 이 해트트릭은 그냥 해트트릭이 아니라 예술 점수 10점, 10점짜리 해트트릭이에요. 그런 어떤 또 과르디올라의 그 어시스트도 다 그렇죠. 대단했었고요. 이 호마리오 선수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요즘은 이런 선수가 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 내일 해트트릭 할 거니까 해트트릭 하고 나면 휴가 줘. 그 예고 해트트릭 같은 걸 지켜봐, 하는 막 선수예요. 이런. 삼바 축제 하고 싶다고 진짜로. 그때 하고 그랬었어요. 나 브라질 삼바 축제 하고 싶으니까 휴가 보내줘. 아. 그 대신 내가 3골 넣을게 내일.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3골 넣으면 근데 진짜 보내주지. 네. 어. 근데 진짜 그러니까요. 3골 넣으면 보내주지 뭐. 당연히 그쵸. 요즘 선수들은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무슨 비난을 받을까 이런 식으로 잘 못하는데 이 선수는 그런 게 가능했던 선수였어요. 그만큼 뭐 그냥 생각만 해도 골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런 유형의 선수가 K리그에도 온 적은 있어요. 마그노라는 선수인데 네. 비슷한 과예요. 이 호마리오랑 골 넣는 데는 그냥 완전 도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약간 제멋대로 네네. 오래 있지 않았죠. 네, 네. 훈련도 좀 불성실하고 투입하면은 그래서 알아서 내가 골 넣을게. 그런 스타일들이 브라질에 예전에는 꽤 있었어요. 네, 엄청난 재능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현대 축구가 워낙 체력도 많이 요하고 네, 좀 힘들어졌죠. 이런 유형들이 도태되긴 했는데요. 네. 그런 선수들은 이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이렇게 세 번째 선수 호마리오까지 예. 진행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네. 네 번째는 2018년 3월 31일이니까 가장 최근인데요. 그런데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아, LA 갤럭시와 LAFC 간의 경기에서 질라탄 선수를 제가 꼽은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해요. LA 갤럭시가 4대3으로 이기거든요, 네. 이 경기를. 그런데 원래 이 LA 갤럭시가 0대3으로 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쵸. 그 LAFC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서 LA 갤럭시를 아예 침몰시킬 뻔했던 선수는 전 아스날과 전 소시에다드의 선수 카를로스 벨라 선수입니다. 네. 우리 팬들도 잘 아시죠? 이 벨라 선수가 엄청난 활약 속에서 LAFC의 3대0 리드를 이끌었어요. 거의 이제 패색이 짙잖아요, LA 갤럭시는.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거를 2골을 따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질라탄 선수가 교체로 투입이 돼요. 이때 질라탄 선수 LA 갤럭시 데뷔전입니다. 네. 맨유에서 이제 LA 갤럭시로 온 이후에 데뷔전인데 동점골을 만들었던 골이 그 당시에 모든 아마 스포츠 뉴스에 다 나왔을걸요. 장거리 되도 않는 장거리 슛. 질라탄이니까 그 거리에서 막 그렇게 차도 욕 안 먹는 거죠. 만약에 보통 선수가 그 거리에서 지금 따라가 붙어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그걸 찼으면요. 그냥 뭐 하냐 그러니까 이랬겠죠.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은 진짜 동료 선배들한테 막 온갖 욕 먹고 혼나고 그랬어야 될 장면인데 이게 질라탄이니까 그게 통용이 됐는데 네. 그 되도 않은 거리에서의 샷이 들어갔어요. 됐어요. 멋지게.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역전골을 질라탄 선수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헤딩골로 4대3으로 LA 갤럭시를 승리로 이끌어요. 대역전극. 네, LAFC가 3대0으로 앞서고 있던 경기가 4대3으로 LA 갤럭시의 승리로 끝나는데 제가 요거를 넣은 이유 첫 번째는 워낙에 이게 좀 드라마틱했다 경기가. 그리고 질라탄 선수의 그 처음 넣었던 골이 너무도 대단한 골이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엘 트래피코에서의 승리를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 트래피코 하니까 뭐 약간 더비 냄새가 나죠. 네. 이제 LA 안에서 이제 LA 더비인 거죠. 로스앤젤레스 더비인데 요거를 엘 트래피코라는 명칭으로 불러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유학 생활을 동부에서 했기 때문에 LA를 잘 모르는데 아마 차가 많이 막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팀 간의 경기니까 뭐 축구사에서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하시겠지만 사실 이것도 나중에 한 50년, 100년 지난 다음에 그렇죠.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그 LA 더비의 이제 첫 번째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역사를 4대3 경기로 놀랄만한 골을 장렬시키면서 또 결승골까지 추가하면서 질라탄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다는 거. 첫 번째 엘 트래피코에서의 놀라운 질라탄의 임팩트. 네, 이걸 꼽습니다. 질라탄 있습니까? 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는 그 데뷔전 골뿐만 아니고요. 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아하는 프리미어리그 팬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선수는 진짜 이 주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선수예요. 미친 데뷔전의 사나이예요, 이 선수는. 쉽게 얘기하면. 2004년에 아약스에서 유벤투스로 이적을 해서 리그 1라운드 브레시아 원정 데뷔전 데뷔골. 2006년에 인터밀란으로 이적을 해서 1라운드 데뷔전 피오렌티나 원정 데뷔골. 2009년에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해서 히혼과 라리가 데뷔전 데뷔골. 2012년에 밀란에서 파리 상제르맹을 옮기고 나서 1라운드 리그 데뷔전 로리앙전 2골. 네. 데뷔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이적 이후에 2016년에 데뷔전 데뷔골. 이 선수는 프리시즌에서도 데뷔골 넣어요. 그냥 다 데뷔골이에요. 데뷔전하고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선수라서 여기에는 안 넣으면 안 됩니다. 근데 데뷔골 전문가가 되려면은요. 이 데뷔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많이 데뷔 참 했잖아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이 LA 갤럭시가 나열을 해도 얼마나 많은지. 질라탄 선수의 9번째 클럽이 LA 갤럭시예요. 그러니까 9번 데뷔를 한 거죠. 물론 다 데뷔전 골 넣은 건 아니에요. 중간에 대한 9번 골 넣은 건 아니죠. 빠진 건 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많이 데뷔전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질라탄 선수를 얘기해 주셨고요. 한준희 위원의 이 5번째 선수 한번 네. 들어볼게요. 1994년 8월 20일 토트넘 하스퍼의 셰필드 웬스데이 원정 위르겐 클린스만 4대3 승리에서의 마지막 네 번째 골. 이 클린스만이 잉글랜드로 넘어온다고 그럴 때 잉글랜드 팬들이 대체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잉글랜드와 독일은 예전부터 선수 간의 교류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클린스만이 이제 94년에 오게 됐는데 토트넘으로 클린스만은 예전에 잉글랜드와 경기를 할 때도 항상 이 다이빙 같은 헐리우드 액션을 많이 해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했고 아주 얄미운 선수예요. 잘하는 거는 알겠죠 아마 잉글랜드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30줄이고 뭐 클린스만을 뭐 데려와야 돼. 그 독일 선수 기분 나쁜데? 그렇게 치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클린스만 선수가 그 잉글랜드 팬들의 별로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분위기를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네. 근데 이날 첫 경기인데 팀이 4대3으로 이겼으니까 이것도 아까 LA 갤럭시 그 경기처럼 상당히 드라마틱했고 그 네 번째 골을 클린스만이 넣을 때 유명한 셀리브레이션이 있죠. 네. 다이빙 세레모니. 94년에 이 클린스만이 했던 다이빙 세레모니는 그 이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 이후부터는 다이빙 세레모니가 늘었죠. 그럼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대표적으로 황선홍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다이빙 세레모니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이 다이빙 세레모니가 클린스만이 맨 처음 한 거는 아니겠죠. 그 전에도 있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임팩트가 컸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 세계 스포츠 뉴스에 이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잉글랜드 팬들의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치가 있었던 거예요, 클린스만이. 자신을 헐리우드 액션의 전문가 다이버라고 이제 조롱을 많이 잉글랜드 팬들이 경기 보기 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보란 듯이 딱 넣어버리고 다이빙을 쫙 하는 거예요. 클린스만 실제로 잘하기도 하고 우리의 조롱을 저렇게 위트 있게 받네?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기분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계속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에 클린스만이 FWA 올해의 선수를 클린스만이 탔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뭐 팬들, 언론들 한 시즌 내내 클린스만을 지켜보면서 이 활약상을 보면서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이 클린스만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셔.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나중에 클린스만이 더 노장이 된 이후에 토트넘으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거든요. 팀이 아주 극도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지금은 뭐 클린스만이 영국 가면 인기 굉장히 좋아요. 위원님은 있어요. 와. 프리미어리그부터 얘기를 하면 프리미어리그에 이른바 미국인 선수들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남아공수도 데려오고 뭐 그러면 세계적인 스타 대열에 들어온 선수를 프리미어리그 출범한 이후에는 클린스만이 첫 그거예요. 스타트. 전적으로는 그런 건 있어요. 이 당시에 토트넘의 감독이 오스발도 아르딜레스 감독.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슈퍼스타. 슈퍼스타입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출범 전에 네. 외국인 선수를 이 보수적인 영국 축구에서 데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78년 그 아르헨티나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 우승을 시켰던 이 아르딜레스를 데려왔던 거는 하나의 사건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아르딜레스가 외국인 선수들 영입을 하겠다. 그래서 당시에 94년 바로 직전이죠. 월드컵 때 루마니아를 아주 돌풍을 일으키게 했던 두미트레스쿠 영입을 했었고 게오르게 포페스쿠 영입을 했었어요. 그런 스타들도 영입을 했던 시즌인데 이 클린스만을 영입을 한 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프리미어리그의 외국인 선수 스타가 데려와서 잘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전성기가 완전히 올라간 그런 스타가 아니고 좀 약간 꺾어가는 스타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준비하고 있던 선수들이 클린스만이 와서 잘하겠네요. 엄청나게 골을 많이 넣었어요. 첫 경기 그 다이빙 셀리브레이션 그것도 있고 이 아르딜레스도 영국이랑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전쟁도 팬들이 아시겠지만 관계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네. 정치적으로 그런데도 맹활약을 하고 엄청난 사랑을 받는 토트넘 레전드가 됐잖아요. 그만큼 이 독일과 영국 관계도 팬들이 잘 아시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아르딜레스니까 그래 아르딜레스처럼 너 클린스만도 와서 해라. 한효님 표현대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독일 선수가 와서 다이버라고 뭐 역시 조롱도 받았지만 그 선수가 와가지고 활약을 했는데 사실 이 클린스만이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눈치 보던 다른 팀들이요. 베르캄프도 이제 그 이후에 영입이 됐죠. 아스날로요. 그리고 뭐 첼시로 굴리트, 비알리, 졸라, 디마테오, 뭐 미들스브로는 주닝요, 파울리스타, 뭐 라바넬리 막 영입을 할 수 있었던 힘은 사실 클린스만이 엄청 크게 줬어요. 물꼬를 터준 거네요. 물꼬를 터준 거예요. 프리미어리그에 있어서 이 데뷔전의 그 임팩트와 첫 시즌의 클린스만의 활약은 프리미어리그를 상징하는 모든 뭐 캐릭터들 뭐하고 역사적인 뭐 그런 순간들을 표현을 할 때 클린스만의 다이빙은 빠질 수가 없어요. 항상 있어요. 왜? 그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문호를 개방한 그런 전체적으로는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클린스만의 그 셰필드 웬즈데이전 데뷔전에서의 그 골과 그 시즌의 활약 이거는 연체적으로 큰 임팩트가 있다. 네. 장 의원님 그럼 이제 6번째 선수는 여섯 번째 선수는 라바넬리입니다. 팬들에게는 은빛 여우라는 별명의 유벤투스에서 활약을 한 이후에 전성기 약간 끝난 시점이었지만 미들스브로로 왔고 그 전에 미들스브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닝요 파울리스타를 영입을 한 상황이었어요. 네. 거액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즌에 이제 라바넬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6년 8월 17일 리버풀과의 데뷔전이었어요. 주닝요 파울리스타가 PK 얻어낸 것을 PK 골로 만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왼발 슈팅이 상당히 좋은 라바넬리 아니겠어요? 왼발로만 3골을 넣었습니다. 네. 데뷔전 헤트트릭. 그래서 미들스브로 팬들이 막 기대하고 했지만 미들스브르는 팀은 강등이 그 됐어요. 시즌에 강등이 됩니다. 믿을 수 없게. 네. 네. 컵 대회에서만 잘하고 리그에서는 되게 못했습니다. 강등을 됐는데도 그 해에 주닝요 파울리스타는 잉글랜드 올해의 선수 2위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그 스타들 활약은 좋았어요. 다른 선수들이 문제였지. 그 라바넬리의 아주 임팩트 있는 데뷔전 순위 안에 넣었습니다. 네. 혹시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이번엔 다르네요. 네. 6번째 선수 그러면. 장지현 위원님이 오늘 UEFA 챔피언스리그 조추첨 직접 조추첨을 하시지는 않지만 이제 조추첨 방송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5초 만에 끝내겠습니다.
다음 선수 2004년 9월 28일 올드 트래포드 대 페네르바체 웨인 루니 끝. 네, 뭐 설명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쵸. 네, 설명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웨인 루니. 요 한 줄로 네. 끝내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선수 왜 이러니? 저랑 한 의원님은 비슷하네요. 받아서 나는 좀 받아서 그냥 아니 저는 갔네요. 한 의원님이 안 편이라고. 나왔던 선수들을 좀 많이 할 줄 알고 저는 아주 상식전에서 사실은 했거든요. 그러면 5초 만에 끝내실 거예요? 바로 다시 토스에서 7번째 넘어갈까요? 웨인 루니요? 네. 웨인 루니는 그때는 이미 우리 지금 해외 축구 팬들도 많지만 그때도 이미 해외 축구 팬들이 엄청 그쵸. 많이 늘었던 상황이라 그 당시에는 그 챔피언스리그가 맨유 데뷔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헤트트릭 했죠. 그것도 왼발로도 골을 넣고 공간 움직여서 프리킥도 오른발 넣었죠. 중거리 골 꺾어서 접어갖고 빡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른발 프리킥도 넣고 아주 여러 형태의 멋진 골들을 한 경기에서 다 보여줬어요. 어시스트도 하나 했어요. 네, 프리킥 어시스트도 하고 그 경기는 뭐 팬들이 꼭 엊그제 본 것 같은 가까운 경기일 거예요. 네. 네, 이때도 루니 선수 나이가 아직 만으로는 18세였던 때로 네. 제가 기억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대에서 아직 신자유. 어린 선수가 이거는 페네르바체 공격 좀 상당히 강한 팀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6대2로 이겼죠, 맨유가. 또 웨인 루니라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타를 있게 한 헤트트릭이기 때문에 상당히 임팩트가 큰 데뷔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순간만 해도 많은 잉글랜드 팬들은 이제 세계 축구는 루니가 지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법한 루니의 데뷔전이었죠. 경기였어요. 알겠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한의원님의 7번째 선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마지막은 1973년 10월 28일 바르셀로나 홈 경기 4대0 그라나다에게 승리 2골 요한 크루이프입니다. 이 요한 크루이프 선수를 마지막에 제가 놓은 것은 크루이프 선수가 이제 아약스에서 유럽을 제패하고 나서 세계 최고의 선수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바르셀로나에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 경기인데 73년 몇 월이었죠? 73년 10월 28일. 10월 예, 요 경기가 데뷔전이 됐던 이유는 원래는 입단은 8월에 했는데 서류 관계가 이때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를 뛸 그렇죠. 수가 없었고 한 2달 정도 기다려가지고 이제 10월 28일에나 좀 늦은 데뷔를 하게 됐는데 역시 뭐 첫 경기부터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에 결국 바르셀로나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5대0으로 또 엘 클라시코에서 승리하면서 결국 리그 우승도 차지하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가 이때 리그 우승을 1960년에 하고서 74년까지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운명을 바꿔놓은 영입인데 그 데뷔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요한 크루이프와 바르셀로나의 결합은 이후에 축구의 역사에서 굉장한 의미로 남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약스 시절 네덜란드 대표 뭐 여기서부터 계속 토탈 풋볼을 실제로 돌아가게 하는 작동자로서 크루이프 선수가 유명했습니다만 이 크루이프 선수가 이제 바르셀로나로 오게 됐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자신의 그러한 축구를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심었고 나중에 감독이 돼서 더 본격적으로 그것을 펼쳐 보였고 또 선수로서 이제 바르셀로나를 떠나기 직전에 당시에 회장한테 아약스식의 유스 시스템을 만드십시오라고 네. 권유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크루이프 말대로 아약스의 유스 시스템을 만든 게 지금의 라마시아죠. 네. 바르셀로나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크루이프와 바르셀로나의 첫 만남 1973년 요거는 현대 축구에 있어서 굉장히 한 획을 긋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 크루이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뭐 토탈 사커만 밀어붙여서 하지 않았느냐. 이 감독이 평가를 받았던 거는 또 선수의 특징에 맞춰서 유연성 있는 전술을 잘 구사했어요. 호마리오도 요한 크루이프가 영입을 한 케이스지만 스토이치코프 같은 그런 또 개성 있는 선수를 같이 공격 진영에 데리고 있었고 공격 가담을 많이 하는 쿠만 같은 유형은 원래 좋아하는 유형이지만 뒤에는 펩 가르디올라가 있었습니다. 네. 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이어받았다고 봐야겠죠. 그래 요한 크루이프가 호마리오 같은 선수도 잘 썼지만 그 위에 여러 유형의 선수를 쓰는 법을 펩은 또 거기서 배웠고 또 그것이 지금 사실 맨시티에서는 많이 지나던 형태로 감독으로서 수행할 역할을 하지만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선수를 자기의 틀에 맞춰갖고 막 이렇게 우겨넣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선수 특징을 잘 살려서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스승과 제자 또 거기에서 스승과 제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좋은 축구들을 접한 사람들은 또 이후에도 좋은 축구를 계승하는 것이 최근에 네. 또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적 후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른 선수 탑 7을 알아봤는데 두 분이 같은 선수를 꼽기도 했었고 또 다른 선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또 역사적인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 전에 다음 주 저희가 네. 좀 일이 많잖아요. 특히 장 의원님이 굉장한 곳으로 갑니다. 네, 아주 좋은 일 하시러 가는 거죠. 굉장한 곳이요. 네, 거기가 굉장한 곳이요. 그곳 아, 굉장한 곳이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곳 바로 독일로 가시죠. 네. 네. 팀 차붐에 이번에 또 참관 일원이 되셔가지고 다음 카카오와 더불어서 팀 차붐과 어린 선수들을 이제 독일 연수를 시켜주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차범근 감독이 예전에 소속됐던 팀들, 다름슈타트라든가 프랑크푸르트, 레버쿠젠 이런 팀들과의 이제 어린 선수들의 시합에서 장 의원님이 뭘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좀 의문이에요. 근데 가긴 간대요, 어쨌든. 가서 굉장히 많은 것도 보고 오시고 저희한테 이야기 들려주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도 좀 연결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번 정순주 캐스터도 일정이 있고 네. 네, 다음 주에 아마 이 방송 나가면은 저는 이미 독일로 가 있을 때. 저는 일요일 날 출국이기 때문에. 네네네. 한 의원님 혼자서 하려다가 한 의원님 혼자서 못 한다. 그래서 박찬환 의원을 데리고 오자. 네. 근데 또 박찬환 의원이 또 스페인을 간다고. 어디 갔어요? 네. 어. 그 기간에 또 가요. 그래가지고 그럴 바에는 독일에서 한번 뭘 만들어 보자. 네. 그 중간에 우리나라 저 평가전도 있잖아요. 조지아랑. 네네. 그래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원투펀치 현장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시도하려고 해봅니다. 네. 현장에서 그럼 조지아전을 보실 거예요? 조지아전은 어떻게든지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괜히 현장에서 저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조지아전 제가 중계해야 되니까. 잘하세요. 욕하고 그러지 잘하세요. 마시고요. 이러면서 지켜볼 테니까 잘하세요.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원투펀치는 휴방을 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독일에 가서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해서 네. 올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네. 뭔가 장지현 의원이 컨텐츠를 한 보따리 안고 올 겁니다. 네 기대 꼭 하겠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장담 못하니까 더 기대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제 한 주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